지난 시간에 그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개수를 우리가 뭐 5개씩 또는 10개씩 제한을 시켜서 보여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고 싶을 때, 순위를 매기고 싶을 때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에 대해서 쭉 정렬을 해서 순위, 1, 2, 3, 4, 5등이라고 하는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1등부터 5등까지, 6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때 랭크 함수를 사용하는 것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서, 참고로 한 번 정도는 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페이징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징.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개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페이징 처리. 어, 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앱에서 사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메일을 검색을 하는데, 혹은 뭐 SNS의 포스트들, SNS의 그런 게시물들을 검색할 때에도 한 페이지에 뭐 5개씩만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하는 그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스크롤할 때마다 다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보여주도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페이징 처리라고 하고요. 어, 그래서 페이징 처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SQL로 그런 페이징 처리를 하는 그런 SQL 문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직원 테이블에서 뭐 4번 뭐 오름차순으로 뭐꼭 오름차순 정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정렬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뭐 정렬했을 때 뭐 첫 번째부터 5번째 행까지만 출력한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뭐 여섯 번째부터 10번 행까지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개수들을 뭐 5개씩, 10개씩 혹은 20개씩 제한해서 출력하는 것을 페이징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오라클에서는 이런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row num이라고 하는 가상의 컬럼을 제공을 했었어요. 이 row num은 표준 문법은 아닙니다. 표준 SQL 문법은 아니고요. 오라클에서만 제공이 되었던, 제공되는 가상의 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 가상의 컬럼이었었어요. 이 로우넘이라고 하는 가상의 컬럼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우 넘버라고 하는 그 윈도우 함수가 있어요. 랭크와 비슷한 로우 넘버라고 하는 가상의 윈도우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윈도우 함수를 이용해서 페이징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탑앤 쿼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쓸까요? 그 페이징 처리란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검색 결과의 개수를 제한해서 출력하는 것을 페이징 처리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4번 순서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5개씩만 출력하자. 5개씩만 출력하자. 이걸 이렇게 쓸까요? 5개 행씩 출력. 그러면은 뭐 첫 번째 행부터 다섯 번째 행까지,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행까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페이징 처리라고 하고요. 이런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라클에서 로우, 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얘는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라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복잡해요. 로우넘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복잡한 방법이고요.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준 문법이에요. 표준 문법에 로우 넘버라고 하는 윈도우 함수가 있어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탑 앤 쿼리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탑 앤 쿼리. 저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로운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오라클만 사용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탑앤 쿼리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문장이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요. 문장이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탑앤 쿼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뭐 이런 과거에 많이 사용되던 방법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시험 문제나 또는 그 실제 업무에서 현장에 가보면 저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쿼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쿼리를 한 번 정도는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로우넘입니다. 로우넘이고요.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select 일단 from EMP의 모든 컬럼을 출력하자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컬럼 그리고 order by EMP NO. 이거 오름차순 정렬이죠. 자, 이렇게 모든 컬럼이라고 하면은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 8개가 있죠, 8개. 그죠? 8개의 컬럼을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그 컬럼 순서대로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데,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row, num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row, num. row, nu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볼까? 어? 이렇게 하니까, 어, 누락된 표현식이라고 나오죠. 누락된 표현식.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별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별명을 줘요. 별명을 주고 나서 여기를 2.all 이렇게 하시면 이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나오죠. 이게 로우 나옵니다. 로우. 별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얘가 없을 때요. 얘가 없을 때 전체 컬럼을 출력해라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줘요. 그죠? 이런 결과를 주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은 이게 첫 번째 행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행이다. 그리고 여기는 15번째 행이다라고 하는 거를 오라클은 알고 있어요.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 번호를 오라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 번호까지도, 그죠?
행 번호까지도 마치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행 번호가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그 행 번호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테이블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 두 개 이상이 조인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항상 그 검색된 결과에서 떤 식으로 정렬이 됐을 때 거기 그 순서대로 단순하게 1, 2, 3, 4, 5라고 하는 번호를 매긴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우넘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from의 테이블에 몇 개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가 딱 존재하는 거고요.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제 컬럼들은 EMP 테이블에 있는 것들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식별자를 써서 모든 컬럼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어, 컬럼 이름을 하나씩만 쓸 때는 크게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컬럼 이름을 하나씩만 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를 모든 컬럼이라고 할 때는 이 모든 컬럼이라고 하는 게 모호하죠. 로우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버림으로써 얘가 좀 모든 컬럼이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이게 이상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이 와일드 카드를 쓸 때에는 이때는 반드시 식별자를 써주셔야 돼요. 컬럼 이름 하나하나는 상관이 없지만 와일드 카드를 쓸 때에는 식별자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from 절에다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하나의 완전한 SQL 문장을 from 절에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9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를 웨어절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가 될 것 같죠? 그죠? 네. 웨어, 로우넘, 뭐 예를 들어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되던가? 이래버리면, 이게 오라클 버전 때문에 그렇구나. 잠시만요. 그럼 이것도 된다는 얘기네. 이건 또 안 되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지금 보시면은요, 뭐 얘가 5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는 1, 2, 3, 4, 5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우 너미, 로우 너미, 뭐 6보다는 작거나 작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안 나오죠. 이상하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뭐 이렇죠. 그죠? 웨어절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동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을 때를 보면 EMP 테이블을 딱 검색한 결과에다가 EMP 테이블을 검색한 결과에다가 행 번호를 1번부터 15번까지 하고서 행 번호를 딱 붙여줬어요. 이 행 번호는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 뒤에다 붙이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이쪽에다 이렇게 나와요. 예, 요 순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순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1번부터 5번까지만,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1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 로우넘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어절에다가 로우넘, 로우넘, 그 다음에 비트윈, 뭐 1번, and 5번. 그래서, 잘 되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하는 결과를 주기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EMP 테이블이 있을, EMP 테이블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이 아니잖아요. 로우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절대로 항상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해요.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하나의 서브 쿼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select. 일단 from 하고요. from 절에서 서브 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브 쿼리의 내용을 T라고 할 거예요. T. 테이블에 별명을 주듯이 서브 쿼리의 결과를 T라고 별명을 준 거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select 2점 모든 컬럼 그리고 row num 얘는 별명을 줄게요. rn row num을 줄여서 별명을 줄게요. from emp 라고 할게요. 그리고 order by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emp no 아직 여기 작성이 다 안 끝났어요. 서브 쿼리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쿼리 부분만 보시면은요. 서브 쿼리는 아까 위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EMP 테이블 내용 뒤에다가 자, RN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제일 마지막에 RN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인 거예요. 이게 T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T. 맞습니까? 맞을까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T.5이라고 하게 되면 T.5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다를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RN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잠시만요. 어, select 이렇게 되고 그치. 그러면 잠시만요. T점 RN
그러면 이런 커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는, 자,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로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로 보게 되면 EMP NO가 1004부터 7566까지 1번부터 5번 행까지가 딱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숫자를 바꿔볼까요? 6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7654부터 7839번까지 행번호 6번부터 행번호 10번까지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1번부터 15번까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7844부터 7934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가 보이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로우 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때에는 EMP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로우 넘이라고 하는 걸 잠시만요. 이거 샐러리인 경우에 이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잠시만요. 샐러리가 오름차순 정렬이 안 되죠. 네. 문제점이 생겼다. 이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제가 제가 작성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거 잊어버려. 자, 그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는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EMP-NO예요. EMP-NO고요.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마침 우리 EMP 테이블은 4번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었어요. 4번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1번부터 15번까지 행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행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그죠? 이 매겨져 있었던 행번호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NO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샐러리로 정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로우넘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로우넘 부분이 어떻게 보이나요? 2번, 13번, 14번, 4번, 6번, 15번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자, 오더바이가 없을 때를 볼게요. 그리고 로우넘도 없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넘도 없을 때를 보면, 이 SQL을 실행하면 이거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보여줘란 얘기예요. 테이블에 있는 순서대로, 행 순서도 그대로, 그 다음에 컬럼 순서도 그대로 보여주란 얘기예요. 맞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모든 테이블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는 첫 번째 행이고, 여기 옆에 번호 있죠. 이 부분,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1번 행이고요. 7369가 2번 행인 거예요. 7469가 3번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에 번호가 붙어 있죠. 이해되세요? 행에 붙어 있는 번호를
오라클은 로우 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정렬했을 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테이블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번호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테이블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여주세요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거를 별명을 RN이라고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어, 1번부터 15번까지 보여줬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여기다가 오더 바이를 넣어볼까요? 오더 바이 셀러리. 자, 이거는요. 급여에 대해서 오른차순으로 정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급여에 대해서 오른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그런 행들 순서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더 바이는 셀렉트까지 끝난 다음에 출력 순서만 바꿔주는 게 오더 바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셀렉트까지 끝난 다음에 출력의 순서만 바꿔주는 게 오더 바이여서 여기는 우리가 맞지만 행 번호를 볼게요. 행 번호들도 들쭉날쭉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행 번호들이 있었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행 번호들이 4번 순서로 되어져 있었던 행 번호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얘가 4번 순서로는 얘가 1번 행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4번 순서로는 2번 행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순서로는 3번 행에 있었던 거예요. 출력할 때 얘까지 뒤죽박죽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그 급여 순서대로 해서 첫 5개 행, 급여 순서로 첫 5개 행, 급여 순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5개 행, 급여 순서로 그 다음 5개 행,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번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1, 2, 3, 4, 5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1, 2, 3, 4, 5 요거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4번 순서로 되어져 있었던 행 번호가 아니라 요렇게 정렬이 끝난 상태에서의 요 행 번호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우넘이 제일 힘들어요. 로우넘을 쓰는 게. 끝난 상태에서의 행 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예제를 급여로 받겠습니다. 급여로. 급여 오름차순을 정렬했을 때 5개씩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의 로우넘은요, 급여로 정렬한 다음에 행 번호가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 급여로 정렬하기 전에 행 번호예요. 정렬 전에 EMP, EMP 테이블에서의 행 번호예요. 이 로우넘이라고 하는 건.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 번호라고 하는 거를 정렬된 후에 행 번호를 원한다. 정렬된 후에 행 번호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거 이렇게 쓰셔야 돼요. selec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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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여기서 정렬까지 order by salary
이렇게 정렬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T에 있는 모든 컬럼과 로우 넘을 as RN이라고 별명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때 로우 넘은 뭐가 되나요? 이때 로우 넘은 뭐가 되냐면, 이런 서브 쿼리의 결과에서의 행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서브 쿼리에서의 행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급여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어져 있고 급여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번호를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행번호를 가져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1번부터 5번 행까지 6번부터 10번 행까지 11번부터 15번 행까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져오면 돼요. 여기에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더 바이는 셀렉트 문장이 있을 때 오더 바이는 모든 셀렉트까지가 다 끝난 다음에 출력의 순서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로우 넘은요. 여기서 행 번호라고 하는 이 값은 정렬된 EMP 테이블에서의 행 번호를 얘기하는 거지 정렬된 다음에 행 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정렬된 상태에서의 행번호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의 로우 넘은 이렇게 했을 때의 로우 넘은 급여 오름 차순으로 정렬된 상태에서의 행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렬된 상태의 행 번호를 얻기 위해서 서브 쿼리가 필요했죠. 이걸 다시 프롬들에 넣는 거예요. 이거를 프롬들에 넣는 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with로 만들게요. with로 만드시면 조금 더 나아요. 자, with. 여기 t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t2라고 할게요. t2. as, 그 다음에 괄호. 자, 괄호 안에 무엇을 써주시면 되냐면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서브 쿼리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select t 모든 컬럼 row num as rn from 여기에 다시 서브 쿼리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order by라 들어가 있는 order by salary 그리고 이거를 t라고 하겠다. 서브 쿼리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브 쿼리가 이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렬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컬럼의 값으로 정렬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에서 행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런 뜻이에요. 정렬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행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T2라고 하는 거는 RN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elect T2 모든 컬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from T2 이렇게 쓸 수 있고 where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T2의 RN이 비트 between 1번 and 5번 이렇게 하면 급여 순서대로 1번 행부터 5번 행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뭐 11번부터 15번까지라고 하면
급여 순서대로 11번부터 15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가 또 다른 서브 쿼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복잡하죠. 그래서 로우넘을 사용해서 그 첫 번째 행부터 다섯 번째 행까지, 여섯 번째 행부터 열 번째 행까지, 11번부터 15번 행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제일 복잡합니다. 서브 쿼리가 두 번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서브 쿼리고요. 그 서브 쿼리 안에도 또 다른 서브 쿼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렬된 거를 만들어주는 거. 테이블을 급여 순서대로 정렬된 거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렬된 거에다가 행번호를 붙여주는 거. 정렬된 상태로 행번호들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 그게 주된 문장. 이게 페이징 처리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위드자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from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from.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로우넘을 이용한 페이징 처리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게 로우 넘버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로우, 그 다음에 나온 게 로우 넘버라고 하는 윈도우 함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라클은 로우 넘버라고 하는 윈도우 함수가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2 버전인가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로우 넘버는 랭크와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select, select. EMP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로우 언더스코어 넘버라고 할게요. 랭크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오버를 씁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 오버를 써주는 이런 함수들을 윈도우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렬 순서, order by salary, 그리고 from emp. 아, 여기 식별자 2가 있어야 되죠. 식별자 2. 여기도 별명은 R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줄여서. 그러니까 정렬된 상태에서 로우 넘버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로우 넘을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죠? 로우 넘을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사실 이것도 정렬을 해서 그 테이블의 컬럼과 그 테이블의 로우 넘을 가지고 오세요인 건데 이거는 그거를 서브 쿼리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만 서브 쿼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만 서브 쿼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with t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as 이렇게 하시면 되고 as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select 2점 밑에다 쓰겠습니다. 2점 모든 컬럼 그리고 row number over order by salary as rn 그리고 from이 있어야 되겠죠. from emp 이렇게 하시면 select 그냥 간단하게 모든 컬럼이라고 해버릴까요? from 이제 t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t라고만 하시면 되고 where t.rn이 betwee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and 이렇게 하시면 잠시만요. t select from select from
아, 오, 로우 넘버 다음에 여기 괄호가 빠졌죠. 이게 함수기 때문에 로우 넘버 다음에 괄호가 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숫자만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6번부터 10번까지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페이징 처리에서 필요한 그런 문장이 돼요. 여기까지도 서브 쿼리가 필요한 거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랭크 함수 사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랭크를 사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함수 호출, 괄호를 써서 함수 호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오버,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정렬. 요거까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 로우 넘이라고 하는 수도 컬럼을 쓰는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로우 넘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정렬이 되어져 있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컬럼들과 행 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시 서브 쿼리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 안에 하나의 서브 쿼리 안에 또 다른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형식이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서브 쿼리가 하나의 서브 쿼리만 있으면 되고요. EMP 테이블에서 컬럼들과 그 다음에 정렬된 행번호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렇게 정렬된 행번호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 서브 쿼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서브 쿼리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팝 앤 쿼리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간단해요. 요것만 아셔도 돼요, 사실은. 일단 문법 그냥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사용되어져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EMP 테이블. 이건 EMP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죠. EMP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고요. 정렬해요. 급여로 정렬을 해요. 급여로. 오프셋, 제로, 로우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 넥스트, 5개, 로우즈, 언니. 급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부분. 첫 번째 5개는요, 급여가 800에서부터 1250까지가 나왔어요. 자, 여기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오프셋에서 여기 0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5라고만 바꿔볼게요.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결과만 먼저 보고. 자, 여기도 몇 개 행이 나왔습니까? 여기도 5개 나왔죠. 5개가 나왔는데, 급여 보세요. 급여를 보시면 1300에서부터 2850까지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10개를 10으로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도 5개가 나왔죠? 이번에 5개가 나왔는데 급여 부분 보세요. 어떻게 나왔죠? 2975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00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어때요? 급여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들을 몇 개씩 보여주고 있어요? 5개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씩. 자, 여기에서 이 오프셋이라고 하는 부분, 이 문장 설명드리면요. 오프셋,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고 로우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어, select from order by가 끝났을 때 이 offset fetch라고 하는 거는 order by까지가 끝났을 때 실행되는 겁니다. 어, 제가 order by가 항상 그 셀렉트 문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더 바이다라고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오더 바이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오프셋 패치가 있기는 있어요. 음. 셀렉트가 끝났을 때요. 셀렉트가 끝났을 때 셀렉트한 전체 결과에서 첫 n 개의 행을 건너뛰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패치, 넥스트 여기서도 숫자가 나와요. n개의 rows only는 그 n개의 행을 건너뛴 다음에 n개의 행을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n개의 행만 여기는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 m이라고 할까요? m 여기는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n개의 행들만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더 바이까지만 저희가 드래그를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오더 바이까지를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테이블에 전체 결과가 나와요. 전체 결과가 나오는데 이미 여기서 정렬이 끝났죠. 급여 순서대로 정렬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급여 순서대로 정렬이 끝났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여기 뭐 넣었었죠? 여기 숫자 0을 넣었었어요. 그죠? 숫자 오프셋 제로 로우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개도 건너뛰지 않고란 뜻이에요. 한 개도 건너뛰지 않고 패치는 가져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져오다. 데이터를 패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몇 개를 가지고 오겠다? 여기에서 5개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5개를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정렬된 상태에서 첫 5개의 행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10개의 행을 건너뛰고라고 했어요. 정렬된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10개의 행을 건너뛰고, 그럼 이렇게 10개의 행을 건너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오겠다. 여기에서 5개의 행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탑 N 컬입니다. 탑 N 컬이. 그래서 탑 N 컬이는 그 서브 컬이 없이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몇 개씩 가져올 때 여기가 몇 개씩이에요? 5개씩, 10개씩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어. 여기는 몇 개를 건너뛰고 해요. 검색 결과에서 몇 개를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는 게 탑 N 쿼리라 그러니까 위에서 N개의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거를 탑 N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탑 N 쿼리가 그 MySQL 같은 표준으로 만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표준으로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MySQL이나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서부터도 이 탑앤 쿼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문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오라클은 이 오프셋 패치가 들어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오라클 초창기에서부터 있었던 문법이 아니라, 어, 저도 정확하게 그 버전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 버전 아마 이상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 이전 버전의 오라클에서는 오프셋 패치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만 페이징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오라클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처럼 SQL 표준에서 제공하는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도 이제는 그 페이징 처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탑앤 쿼리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